영어학 잘 들었어요? 어제 오승태 선생님 영어학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자, 여러분들 셀라브스 다 받았어요? 거기 한번 셀라브스를 쭉 한번 보세요. 가능하면 셀라브스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작년에 했던 작품들은 다 배제하고 작년에 안 다뤘던 작품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물론 조금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작년에 다뤘더라도 간략하게 핵심은 파악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 7강인데 챕터 11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챕터 11까지 되어 있는데 교재를 한번 잠깐 보세요. 챕터 11까지 교재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챕터 1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옆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보세요. 그렇구나. 이거 퍼도 상관없어. 여러분 13판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13판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 판이 바뀔 때 얘들은 평균적으로 20% 이상은 안 바꿔요. 그러니까 시가 많이 바뀌지 않아. 기껏 해봤자 20개, 30개밖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13판이든 12판이든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가져오세요. 괜찮아. 그걸 가지고 오고, 왜 문제는 같은 시라면 문제 단 하나도 바꾸지 않아요. 이건 제가 1999년에 노량진에 처음 문학 강의하러 나와서 전국 99년인데 제가 대학 강사할 때 한국에서 그때 사운드 앤 센스를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책이 4판인가 이거 했었어. 근데 그 이후로 책이 사실은 큰 틀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바뀌는 시들만 여러분들 그것만 복사하면 되니까 12판이든 13판이든 관계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세요.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목차도 똑같아. 목차도 똑같으니까 보세요. 12판 봐봐. 자, 13판. 챕터 1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판에. 똑같이요? What is poetry야. 시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챕터 2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를 읽는 법. 시를 읽자. 이거야.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챕터 3 뭡니까? denotation and connotation. 이건 여러분 영화에도 배우죠? 그 다음 4는 뭡니까? 자, 이미저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5부터 7까지는 사실 이 부분이 사센이 이 책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figurative language에 관한 책이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책의 최대 장점이 이 figurative language예요. 이 책이 90년대 초반부터 그걸 개념화를 하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SAT 있지. 그 다음에 미국의 AP 이런 거에 표준이 되는 룰을 만들어낸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사운드 앤 센스는 미국 고등학생들이 필독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고등학생들 문학이 중요하잖아. 우리 국어니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보통 저도 이걸 학부 애들한테 이걸로 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많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 왜? 이건 유학가에서 박사받은 적어도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따라서 출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책이 이 책이야. 근데 지금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이 책이 지금 개정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개정판이 나오면 아마 출제 가능성은 저는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개정판이 나오면 우선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여러분 옛날 책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 해에 나온 책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수능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으면 이미 한국에 50만 개가 되는 학원들이 다 써.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교육부의 유일한 목표 학원 피해가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학원에서만 다루지 않는 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 판이 나올 땐 반드시 갖고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좀 사세는 여러분들 15판이 나오면 하여튼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사센의 우리가 주로 사센이라고 하잖아요. 사센의 최대 장점은 이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게 전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figurative language라고 하는 거에 이거 쉽게 말해 바운더리 자체를 이것이
개념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얼루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figurative language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서, 얼루전을 figurative langu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당연하게 이제, figurative language 안에 포함이 되는 그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5장, 6장, 7장이 이 책의 백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근데 5, 6, 7장을 강의하지 않았어요. 작년엔 강의라. 왜냐면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해마다 셀렉션을 합니다. 2년 단위를 거쳐서 한 해 이걸 다루고 한 해는 안 다루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올해는 이걸 다루게 됩니다. 작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챕터 8을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8. 언로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을 보시면 그 미닝과 아이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뭐 크게 그냥 같은 의미 정도 내용 정도로 가지면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컬 디바이스에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올해 1, 2월에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지금 상반기니까 의욕도 있고 뭐 좀 해보고자 하는 욕망으로 다루지 않은 작품들도 많이 다루려고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혼자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해주는 것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해주는 거는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제가 그 시간마다 여러분 답안을 여러분들 제시를 해줄 거예요. 문제에 있는 답안을 제시해 줄 테니까 그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혼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실력이 늘질 않아요. 늘 수는 있어. 하지만 시 하나 분석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2시간, 3시간 걸릴 거야. 혼자 공부하면.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은 전략이잖아. 다시 시험 뭐라고? 전략이에요. 전략은 뭡니까? 내가 남보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프로덕티비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생산성이 높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은 똑같잖아. 하루 24시간이라고. 하지만 24시간이 똑같은 24시간이 아니죠. 어떤 사람한테는 단어를 하나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단어를 하루에 3개를 외워요. 하나를 외우는 사람한테 하루는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야. 그렇다면 3개를 외우는 사람한테는 하루는 몇 시간이 됩니까? 72시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공부는 72시간의 공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문학에서는 가능하면 해주는 것만 보고 딱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해도 문학은 그렇게 전략을 잡으면 돼요. 문학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점수를 더 받겠다. 그런 욕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문학에서는 여러분들 전략은 그렇게 가야 돼요. 남들보다 손해보지 않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받으려고 한다면 그 2점, 3점 더 받으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는 전략으로만 가면 여러분들 됩니다. 그 손해보지 않는 전략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해주는 것만 하세요. 정말 해주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고 그냥 끝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예습 할 필요 없습니다. 문학은 예습해봤자 여러분들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습하지 마시고 제가 복습은 얘기합니다. 복습하는데 복습하는 방법은 시는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배운 거 중심으로 하라고 했잖아. 배운 거 딱 오늘 이따가 미러 이거 할 텐데 이걸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하면 전체 내용 파악을 한번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제가 작년하고 올해 좀 방법을 좀 바꿨다라기보다는 뭐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한 게 여러분 시를 배운 건 있잖아요. 배운 건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배운 시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라이팅 연습을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하냐면 배운 시는 꼭 써머리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반 영어를 위해서도 여러분은 써머리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시를 철저하게 이해하게 돼. 적어도 배운 거 가지고.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땅 헤딩하지 않아요. 이미 예습으로 썸머리 해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이미 배운 걸 썸머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여러분들 채 5분이 걸리지 않아요. 맥스로 잡아도 10분 걸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복습하세요. 썸머리 하는 과정에서 이미 배웠던 시에 대한 내용 다 파악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썸머리만 여러분들 제가 숙제라고 하면 숙제.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어사이먼트로 이렇게 할 테니까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그 썸머리를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썸머리가 안 되는 영어는 그건 영어가 아니야. 일반 영어뿐만 아니라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썸머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썸머리 한 걸 제가 매주마다 썸머리 한 걸 여러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쓴 거하고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들어 썸머리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답안하고 썸머리를 매주마다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하고 가능하면 본 수업과 겹치는 강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시는 특히나 요즘에 뭐 문학사적인 관점에서 시는 물어보지 않죠. 시는 딸랑 시 주고 그 코멘터리 비평 주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제가 할 건 시 감상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뭘 키우는 게 중요하다? 시 감상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에서 나올 때 이런 단어가 이렇게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데 또 다른 단어가 저렇게 쓸 땐 또 저런 의미를 갖는 이런 그 시가 나올 때마다 단어들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걸 알아야 응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나올 때는 여러분들 제가 강조를 할 테니까 그런 거 꼭 머릿속에 여러분 숙지를 하시고 제가 본 수업에 얘기했을 거예요. 시는 정직합니다. 다시 시는 뭐하다? 정직해요. 시는 읽은 만큼 늘게 되어 있어요. IQ 88만 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를 두려워하는 건 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감상력을 키우고 감성을 조금이라도 키운다면 시를 읽는 시 사실 또 재밌어 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좀 가능하면 내 감정을 한번 섞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을 때 한번 분석도 해보고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읽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내 감정을 투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우리 간략하게 얘기하고 곧장 시로 들어갑시다. 얘기했듯이 읽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감상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1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What is poetry? 이렇게 나와 있는데 1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 12페이지가 아니라 제 거하고 여러분의 버전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11페이지구나.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또 weeping이라고 하는 시 있죠? 그치? 그시야, 그시. 그치. 자, 앞으로 시를 읽을 때 첫 번째 읽는 법을 좀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읽으세요. 시를 읽는 첫 번째 스피커를 찾으세요. 누굴 찾아라? 스피커를 찾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이걸 내레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소설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화자라고 우리말로 하잖아. 시에서는 스피커라고 합니다. 라이팅 서술형 문제 나올 때 시에서 내레이터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뭐로 써라? 스피커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스피커. 두 번째, 소설도 읽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두 번째, 작품 안에 어떠한 캐릭터가 있는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찾아라? 캐릭터를 찾으세요. 캐릭터를 찾을 때는 여러분들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캐릭터냐면 그걸 생각하시면 돼. 우리 드라마 있잖아요. 연극 같은 거 할 때 스테이지 위에서 하는 사람들 지금 직접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 즉 표면 이미 시 안에 드러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될까요? 시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합니까? 어떤 작품을 읽던 간에 마이너가 중요해요? 메이저가 중요해요? 메이저가 중요하지. A와 B 가운데서 누가 중요할까? 당연히 A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뒤죽박죽 되지 않기 위해서 스테이지 위에서 지금 액션을 취하는 그런 사람과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회상 속에서 존재한다던가 이런 거. 옛날 일을 얘기할 때 옛날 어떤 사람이 얘기가 나온다던가 그건 다 지금 스테이지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커튼 뒤에 있는 거야? 커튼 뒤에 있는 거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을 읽을 때는 더 중요해. 이 개념이. 어쨌든 이걸 두 개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세팅을 찾아야 돼. 뭘 찾아라? 세팅을 찾아야 돼요. 세팅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물론 당연히 세팅에서 핵심적인 건 어떤 겁니까? 플레이스지. 뭐다? 플레이스. 장소 개념이죠. 하지만 문학에서는 세팅 얘기할 때는 뭐까지 찾아야 된다? 타임까지 찾아야 됩니다. 타임까지. 시간, 공간과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어스럼무력에 어스름역에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세팅이 되는 거지. 시간이지. 어느 시간이에요? 어스름무력이지. 저녁 때쯤이지.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이것 찾고 하는데 왜 그럴까? 소설을 읽든 시를 읽든 중요한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왜 읽어? 읽는 이유가 뭐야? 시인이 말하려 하는 바, 즉 메인 띠이라고 하는 거 있지. 띠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걸 주어 동사로 표현하는 절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본 수업 시간에. 메인 아이디어는 일반 영어고 디메릭 아이디어라고 한다고 했지. 궁극적으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시를 백나 읽었는데 도대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말을 못 찾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를 읽은 게 아니겠지. 따라서 이거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occasion을 찾아야 됩니다. 뭘 찾아라? 이건 딴 말로 이벤트라고 합니다. 딴 말로 어떠한 액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이 두 단어가 출제가 된, 액션은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occa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출제가 됐고, 그 다음 이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출제가 된, 용어로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즉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건이라고 하는 건, 자, 캐릭터 가운데 마이너 캐릭터의 사건일까? 아니면 메이저 캐릭터의 사건일까? 100%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거의 90% 이상은 당연히 뭡니까? 메이저 캐릭터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네 가지를 종합을 해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바가 뭐다? 띠, 메인, 띠 또는 메이저, 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라고 한다? 디메릭, 자,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품을 읽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을 건 뭐다? 바로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주어 동사로 우리가 뭡니까? 라이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시를 읽으면 이걸. 자, 어쨌든 이거 핵심적인 것이고, 핵심 플러스 시에서는 또한 중요한 게 다섯 번째. 여기에다가 바로 뭡니까? 톤을 찾는 게 또 중요합니다. 어떤 톤이, 어떤 것들은 크리티컬한 톤이 있고, 어떤 거는 뉴트럴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시니컬한 게 있어요. 또 어떤 심퍼세릭한 것도 있어요. 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작가가 어떤 톤으로 사용을 했는지, 특히 톤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러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거? 아이러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비판적인 톤인가,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톤이 되겠어요. 당연히 뭡니까? 어떤 시인이 그냥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그럼 어떤 톤이 되겠어? 그런 뉴트럴한 게 되는 거겠지. 이건 일반 영어에도 여러분들 트위스트할 때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figurative language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거다? figurative language. 자, 그런데 figurative language하고 이것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이것들은 뭡니까? 이것들은 띠을 구성하는 것이고, 근데 figurative language는 띠을 구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한 부분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figurative language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줄 하나에 그냥 라인 하나에 있는 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서 뭡니까? 띠을 찾기 위한 necessary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나머지 것들은 5번까지, 특히 4번까지는 띠을 찾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소설이나 우리 문학을 읽는 시나 소설이나 뭐 드라마 할 것 없이 문학을 읽는 큰 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 했지? 그러면 한번 우리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위핑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읽은 데까지 거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지금 읽었죠? 자, 맨 뒤는 아마 마지막 스탠자는, 자, 이제 우리 용어를 계속 얘기할 텐데, 스탠자가 뭡니까? 연이야. 자, 크게 시라고 하는 건 구성이 가장 작은 단위 구성은 한 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 행이지. 행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스탠자가 되는 거야. 스탠자가 모여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포엠이 되는 거야. 이것이. 물론 이 당연히 라인 아래 따지는 단어라고 하는 게 있겠지. 근데 이건 보통 문학에서 크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라인과 스탠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어요. 이걸 행이라고 하고 이걸 그 연을 스탠자라고 하는데 조심할 게 우리 2013학년도에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에서는 라인이 뭐가 됩니까? 행이잖아. 근데 라인이 대사야. 드라마에서는 대사입니다. 그런 용어를 물어보는 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용어는 그러니까 복잡한 용어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용어든 여러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임이 이건 라임 뭐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읽었습니다. 자, 저대로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작품을 읽고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 저 방식대로 여러분 읽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그거 여러분들 몸에 체화가 될 때 이제 그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 리딩을 하게 될 거야. 스피커가 누굽니까? 스피커. 시에서는 다행히 시는 스피커가 찾기 어렵지 않아요. 왜? 거의 대다수의 시는 아이가 등장을 하지. 자, 아이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뭡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이 100% 뭐가 되는 거예요? 스피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가 스피커인 줄 알았어. 제가 말하는 스피커 찾으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아이를 찾아라. 이게 아니겠지. 아이가 누군지를 찾으란 얘기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캐릭터화하는 거지. 즉, 아이란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야? 우선 이걸 찾아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어디로 넘어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세요. 누구 찾을까? 캐릭터 찾으세요. 이건 좀 찾기 어렵지 않지? 자, 캐릭터.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어떠한 올드 워먼이 등장하고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보이가 등장하고 있지. 그치요? 이거 찾기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올드 워먼과 그다음 보이. 이게 캐릭터예요.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겠지. 자, 캐릭터에도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또 하나가 아니라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메이저가 누구고 마이너가 누군지 찾는 게 이게 핵심이야. 그치? 동시에 캐릭터가 한 명이 아닌 경우라면 두 번째 찾을 건 릴레이션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뭘 찾아라? 다시 어떤 걸 찾아라? 릴레이션십. 관계를 찾는 거야. 두 번째는 관계. 자, 그러면 캐릭터에서 올 워먼과 누가 등장합니까? 보이가 등장을 했지요. 두 사람 이상이 등장했다면 반드시 뭘 찾는 연습을 해라. 관계를 찾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읽는 방법이야. 그러면 자, 올 워먼과 그 다음 보이는 어떤 관계 같아요? 어떤 관계 같아? 자, 잘은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뭐 설정을 해주는 게 있지. 누가 누구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올드 워먼이 누구를? 보이를 때리고 있지. 그거 때리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무지 막지하게 때리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지. 이 시에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는 시인이 우리한테 단 하나의 정보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 단 하나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왜 그렇습니까? obviously 관계가 누구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건 정보를 주지 않은 게 맞아. 하지만 읽다 보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infer 할 수 있지. 추론할 수 있지. 남의 자식 저렇게 때릴 수 있어? 잘 이해가 안 돼?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마더와 선의 관계일 수밖에 없지. 남의 자식 저렇게 때렸다면 큰일 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 그 정도는 우리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둘의 관계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시기 바랍니다. 뭘 봐라? 세팅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세팅이 그렇게 중요한 작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팅이 어딘지 시인이 뭡니까? 클리어하게 시에서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 이런 경우는 세팅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세팅은 띠물 구성하는데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읽는 방법이야. 중요하다면 시인은 반드시 뭡니까? 여기가 어디 교실 아니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클리어하게 뭔가를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냥 집안 어딘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 뒷부분에 꽃들이 등장을 하거든. 그 꽃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거기에 참고로 두 번째 스탠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탠자. 그 elephant ears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여러분 갑자기 코가 뭐야 이거 코끼리기. 그게 아니고 꽃이야, 꽃. 꽃 이름이야, 꽃 이름. 베고니아입니다. 이게 베고니아. 조용필 노래도 있잖아. 베고니아 화단에 베고니아. 그 아래에 있는 지니아라고 하는 거 이게 백일홍이야, 백일홍. 근데 이건 걱정 안 해도 돼. 시험에 나오면 이건 뭡니까? 주석에 주어지게 되어 있어. 꽃 이름이라고 하는 거.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아마도 집안 근처 어디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세팅은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뭘 찾아라? 자, 뭘 찾으라고 했어요? 어케이전 찾으라고 했지. 뭡니까? 어떤 어케이전이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습니까? 제가 이벤트를 얘기했는데 당연히 이벤트는 수없이 많을 수 있지. 하지만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 메인 이벤트지. 이 작품의 가장 중심적인 이벤트는 뭡니까? 월드 워먼이 뭐 하는 겁니까? 아이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막 때리고 있는 거지. 즉, 바이올런스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이벤트지. 자, 이 작품이 여기까지 하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그렇게 간단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작품의 내용이 변화되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이런 게, 이제 객관식 때는 이런 게 시험이 나왔었어요. 톤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거에 연을 쓰시오. 이렇게 나온 게 있어. 우리가 5, 6월 달에 기출 때 보겠지만, 자, 어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좋아요. 네 번째. My head. 여기? 거기 맞아요? 확신해? 그렇게 해서 갑시다. 그냥 여러분들 뜻이 그렇다면 저도 그냥. 네 번째는 맞는데, 세 번째 스탠자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탠자. 세 번째 스탠자의 세 번째 라인, 거기서부터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까지 형광펜 쫙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 시에서 톤이 변화가 오는, 내용의 변화가 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세 번째 스탠자입니다. 세 번째 스탠자. 세 번째 스탠자의 세 번째, 네 번째 라인. His tears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엉터리로들 해석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의하는 사람들이. 이게 저도 옛날에 엉터리로 강의를 했어요. 예전 99년도 2000년 강의할 때 아주 엉터리로 그 호황찬란하게 엉터리 해석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잘 몰랐어. 그래서 his tears, 눈물이 rainy weather, 눈물이 막 비가 오듯이 막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 30대 초반 때. 아니 20대 초반 때. 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이따 볼 텐데 어쨌든. 자, 그러면 계략적인 가치 한번 봅시다. 우리 다시 정리합시다. 스피커가 I란 사람이야. I가 누군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봅시다. 이거 아직 찾기가 어려워. 그다음 하지만 중요한 캐릭터는 찾았지. 마도하고 누굽니까? 선이지. 그다음 둘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봤어. 그다음 세팅은 중요해서 중요치 않았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다음 액션도 찾았어. 이벤트가 뭔지는 폭력에 관한 거여서 막 누군가 그 어른이 아이를 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자, 우리 같이 한번 디테일하게 읽어봅시다. 월드 워먼이 어디 있어요? Across way.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across는 가로지르는 거니까, 또 way는 길이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여인이 바로 뭐 하고 있어요? 아이를 위핑하고 있어. 잘 보세요. 화자가 스피커라고 하는 존재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근본적인 질문 던져볼까? 스피커가 뭐 하는 사람이야? 다시. 스피커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말하는 사람이지. 이 말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다시. 스피커가 누구야? 말하는 사람이지.
across the way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스피커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차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스피커는 지금 어디 있어? 아마도 길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여인이 뭐하고, 얘를 지금 막 때리고 있어. 나는 이거를 뭐하고 있어? 보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 이게 시야. 이게 시. 다시. 그러면, 자, 두 번째 단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 again이야. again. ag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폭력이, 이 아이를 때리는 이 폭력이 가정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 폭력이 일회성이다, 일회성이 아니다. 일회성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만성적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때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샤우팅 하고 있어요. To the neighborhood. 제가 옛날에 99년도 강의할 때 그랬어. 처음 강의할 때. 이웃들에게도 막 소리 질렀다고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야. 제가 버클리 있을 때 이거 물어봤어요. 이 시. 그런 뜻이냐? 아니래.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한계야. 우리 non-native English 스피커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 샤우팅 투 하니까 막 이웃들한테 이런 거 있잖아. Her goodness, his wrongs. 이건 무슨 말이야? 이놈이 왜 사람들한테 이놈이 잘못해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얘놈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같잖아.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 아이에 대한 shouting at the boy야. 애시 없는 건데 아이한테 막 소리를 치는데 소리가 작아 커서 이웃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뭐 했단 얘기야? 들렸단 얘기야. 번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자, 이 여인이 지금 분노가 어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굉장히 지금 화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웃까지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러고 있지. 헛건네스. 아이한테 다시 이웃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 아이한테 하고 있단 말이지. 아이한테 뭘 하고 있겠어?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옆 사람한테 다 들리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선자로 갑시다. wildly. 자, 그는 뭐 합니까? 이거 잘못하면 그는 엘레펀트 그 코끼리 귀에다 부닥치는 것 같잖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이거겠지. 그 막 옐링하가 하니까 아이가 어떻겠어요? 이거지. 주춤주춤 하다가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그 꽃이 있는 거야. 꽃 속으로 황당 이렇게 거의 넘어지다시피 하는 거. 충돌이 난 거야. 꽃 속에.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plead. 애원하고 있는. 자, 이 단어 모르면 영어 되지 않습니다. 다 지금 외웁시다. 제가 시간 내서 외우라고 하는 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주 등장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plead. 무슨 뜻이야? 애원하는 거야. 이 아이가 막 애원합니다. 자, 애원하는데 어디에서 애원하고 있어요, 지금? dust. 이 dust라고 한다면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그렇게 깨끗한 곳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곳이에요? 아마도 생활 환경이 그렇게 좋은 생활 환경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자, 백일홍인데 흙먼지가 끼어있는, 먼지가 잔뜩 끼어있는 그런 백일홍에 막 거의 그 나자빠진 100원이야 막 이렇게 제발 막 이러고 있는 거겠지. 때리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는 거겠지. 뭐한 채로 그래요? 와요. 한편 그녀는 말해요. 올드워먼은 인스파라 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게 크리플링 팻 이게 나온 사실은 이게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시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알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시인인 로버트 헤이든이라고. 헤이든이 시는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임용에서 영순위에 들어가는 시가 있어요. 그 Those Winter Sundays라고 하는 기가 막힌 시가 있어. 그 어느 그 일요일 낮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 파파스 왈츠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시인데. 근데 로버트 헤이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대표적인 20세기 시인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클리플링 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뭡니까? 아주 뚱뚱한 흑인들 있죠. 아주 뚱뚱해가지고 이거야. 하도 뚱뚱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여성들을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워먼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막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뭐해? 코너에 막 몰아넣는 거지. 덩치가 크니까 어떻게 했어? 막 이거야 바로 이렇게 아이는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고용하게. 자,
아이고. 이제 코너에 몰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아이가 코너에 갇힌 쥐처럼 이제 코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녀가 스트라이크 때리는 거죠. 때리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한 채로 있어요? Shrilly suckling boy. 설명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겠어요? 쉐릴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아이가 막 소리를 막 지르겠지. 제발 엄마 막 하면 막 지르겠지. 그건 알겠어. 서클링은 뭘까요? 서클이란 단어 우린 모르지 않아. 그렇죠? 이게 일반 영화 문학의 차이입니다. 이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네이션을 발동시켜야 돼. 그래서 문학은 일반 영어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 더 높은 거야. 그 문학 독해가 훨씬 어렵죠. 그래서 일반 영어 잘하려면 여러분들 소설 있잖아요. 시나 소설 많이 읽으면 일반 영어 정말 많이 늘어요. 저도 일반 영어 공부를 소설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 왜 일반 영어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일반 영어만 가지고 일반 영어 공부하면 어려운 독해는 사실 한계가 있어. 일반 영어는 얄팍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일반 영어 약한 분들은 소설 읽으세요. 소설 읽으면 일반 영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소설을 읽는 건. 다시. 그러면 설명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와 닿아요? 엄마가 코너 몰았지? 막 이놈 해가면서. 근데 아이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 서클링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어떻게 따지면 있을 수 있어요. 아이의 몸이 피하려고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고. 하지만 뭡니까? 엄마가 아까 pursue, chase 하는 거 나와 있잖아. 쫓아가는 거 보니까 이 아이가 빙빙 도는 거야. 빙빙 도는 거지. 빙빙. 자, 빙빙 돌면서 제발 행하면, 그러니까 빙빙 돌면서 엄마는 뭡니까? 그냥 때려대는 거야. 보이는 데 막 때리니까 아이는 빙빙 돌면서 맞으면서 빙빙 도는 거야. 언제까지 맞습니까?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그전 손에 있는 엄마 손에 있는 몽둥이가 부러질 때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지금 현재의 이벤트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거 단순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다음 부분부터지. 왜 그래요? 현재 드러나는 지금 시간적으로 따지면 현재는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한 아이를 때리는 거야. 이것이 뭡니까?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크게 두 개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찾았던 바로 뭐야? 올드워먼이 아이를 때리는 거고,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화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화자가 등장하는 거. 이 비극성이 배가가 되는 거, 강화가 되는 건 바로 이 이야기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장면에서 그 아이의 tears, 아이의 눈물이 바로 뭐 한 거예요? rainy weather야. 바로 뭡니까? rainy weather인데 뭐로 향하는 rainy weather입니까? 상처 같은 기억으로. 상처 같은 기억이니까 여러분 네거티브 기억이야, 포지티브 기억이야? 네거티브한 기억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아니라 어떤 마크가 있어요. 세미콜론이야, 콜론이야. 다시 세미콜론이야, 콜론이야. 앞으로 세미콜론, 콜론 징그럽게 많이 등장할 거야. 콜론이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다시 콜론이 나오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돼. 세미콜론은 그런 역할이 없어요. 콜론만이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다시 그러면 다음에 나올 것은 바로 뭐가? would like memories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다음에 이그젠플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would like memory는 이 소년의 메모리입니까? 아니면 화자의 메모리입니까? 화자의 메모리가 되는 거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문학에서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야. 플래시백. 다시 뭐라고 한다? 현재에서 백, 과거로 플래시는 순간적으로 과거로 넘어가는 거야. 어떤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광경을 보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옛날 일로 회상으로 돌아가는 것들. 그런 걸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플래시백은 문학이 원래 만들어낸 기법인데 영화에서 플래시백을 참 많이 사용하지. 플래시백이 없는 영화는 거의 요즘에 등장하지 않죠. 옛날에 박하사탕 같은 거, 나 돌아갈래로 영화 시작하잖아. 그러면서 뭡니까? 갑자기 옛날 얘기, 현재 기차 위에서 나 돌아갈래. 심경구, 아니 뭐지? 설경구, 나 돌아갈래. 송윤아 막 하는 말이야. 근데 좋은 배우예요, 설경구.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갑자기 왜 나 돌아갈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로 돌아가는 이걸 뭐라고 한다?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거야. 문학에서 빌려온 방법입니다. 영화가. 근데 어쨌든 바로 여기서 바로 뭡니까? 그 아이 맞는 걸 보고 자기의 상처 어린 옛날 메모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레이니 웨더가 뭡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아이고 허리가 쑤시네. 비가 오려나?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아유, 여러분이 부모님들 건강하시는 거야. 저는 지금 비가 오려면 저는 진짜 아파, 허리가.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레이니 웨더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비가 많이 오는 날씨, 그게 아니라 레이니 웨더라고 하는 건 뭔가를 상처를 돌이키게, 아픔을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액티베이트 시켜주는 거야. 액티베이트 시켜주는 그런 거. 더 쉽게 다시 어떤 거다?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비가 오려나? 이런 게 바로 레이니 웨더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하죠, 이런 표현들은. 바로 그의 눈물이 나로 하여금 바로 의역한 뭐가 되는 거야. 나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거야. 만들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부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제가 바뀌는 거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과거 얘기죠. 누구의 과거 얘기입니까? 화자 얘기지.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화자가 직업이 뭔지 우리는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화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 가장 중요한 화자에 대한 정보를 시인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어릴 때 뭘 당한 아이예요? 어뷰즈도 당했던 아이라는 거. 이게 화자의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야. 학대를 받았던 아이. 자, 내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내 머리가 그립트 잡혀져 있어요. 보니 바이스 오브 니즈. 자, 니는 무릎이지. 무릎에 뭐가 있어? 뼈가 있지. 근데 바이스는 뭐 하는 게 바이스야, 여러분들? 기계 같은 거 있지. 기계 남자들은 이거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거겠지만, 바이스는 이렇게 조이면 어떻게 돼? 기계 같은 거, 정비소 같은 데 많이 쓰는 거 있잖아. 바이스 이렇게 막 조이면 저보다는 쇳덩어리 있잖아. 그게 바이스야. 이 조여오는 이게. 여러분들 아마 피카소를 많이 보시게 될 거야, 올해. 쇳덩어리, 뭐 이렇게. 자, 정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헬스클럽 가면 이거 있지, 이거. 이거 있지, 이거. 일종의 법리가 이렇게 조이는, 이런 게 바이스야. 뭐 했다는 얘기야? 누군가가, 어른이 이 아이 어릴 때 뭐 한 거야? 무릎에다 놓고, 무릎을 바이스처럼 무릎에다 얘 머리를 집어넣어놓고 막 조여버린 거지. 그 얘기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에요. 잔인한 장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라이딩이라는 별표 치되 중요한 단어 많이 등장을 해요. 라이드라고 하는 건 막 온몸을 비트는 거예요. 온몸을 비틀어 스트럭을 하고 막 생각해봐. 머리를 여기다 막 어른이 막 조이면 어떻게 했어? 가만히 여러분, 그래요. 저는 아파도 좋아요. 이러겠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 막 빠져나오려고 라이딩 스트럭을 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To wrench free. 렌치도 확 비트는 건데, 비틀어가지고, 이해돼요? 이렇게 머리 조이 막 비틀어가지고 free,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뭡니까? 몸을 비틀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지. 스트러글을 하는 거지. 온몸을 비틀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 나오죠. 이렇게 무릎에다 집어넣어놓고 뭐 합니까? The blows. 블로우가 뭐예요? 다시, 블로우가 뭐야? 이런 단어에서 몇 번 막히면 안 돼요. 기본적인 단어나. 블로우는 때리는 거잖아. 때리는 거. 자, 그 다음 때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the fear. 이 부분이 슬픈 장면인데, fear인데 두려움인데 바로 어떤 거예요? 이 두려움이야말로 다음 라인에 구현 설명해주고 있죠. worse, better가 아니라 worse야. 무슨 말이에요? 더 나쁜 거야. 뭐보다 더 나빠요? 때리는 것보다 더 나빠. 근데 이건 바로 어떤 fear냐면 대시 관계대명사야. 다음 sentence하고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head forward. 무슨 말이겠어요? 애를 때리면서 아마도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저주의 욕설을 막 해대는 거지. 그 말이, 자, bring은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다시, bring이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 타동사 어떻게 구별해? 시 공부할 때. 을을 집어넣어 보세요. 을을. bring, 가지고 오다. 을을 집어넣어 보세요. 빵을 가지고 오다. 차를 가지고 오다. 말 돼, 안 돼? 되지? take 자동사야, 타동사야? 물론 자동사 뜻도 있지만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take가 뭡니까?
bring의 반대잖아. 가지고 가다지. 차를 가지고 가다. 말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타동사지.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목조가 뭐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명사는 와야 되는 거지. 목조가 명사니까. 그치? 근데 bring 다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따라서 대신 뭐가 되는 거야? 생긴 꼬라지가 바로 뭡니까? 제가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 영어는 두 단계라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 생긴 꼬라지 보는 단계. 두 번째는 그걸 적용하는 단계라고 했지. 자, bring은 다동사야. 그러면 bring 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건 문장이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 그럼 대신 100% 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관계대명사지. 그럼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지. 즉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블로우즈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the fear가 되는 거야. 독해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야? hateful, 저주로 막 증오스러운 어른들이 하는 그 말이 불러오는 바로 the fear, 공포가 뭐보다 더 끔찍했다.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보다, 강타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했다라는 거죠. 자, 세 가지 방식으로 아이를 괴롭히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무릎에다가 막 쪼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쪼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때리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욕설을 막 해대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겠지. 내가 미쳤다고 니까진 건 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존재의 근원을 흔드는 말들이잖아.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자,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괜히 그냥 순간에 화나서 한 소리일 거야. 어? 자, 어쨌든 그 다음 가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끊으세요. 컴마하고 끊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face. 그 얼굴 어떤 얼굴이에요? 나는 더 이상 로런 거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뭐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은 얼굴. 참 재밌지 않아요? 이 시가 참 의도적으로 ambiguity를 사용합니다. ambiguity가 뭐예요? 애매모호한 거야. 문학적 기법이야. ambiguity를 사용하는데 아까도 월드 워먼과 보이라고만 표현하지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여기도 보세요. 더 페이스가 아니라 삼류시인들이었다면 아마도 더 페이스 대신에 뭐라고 했을까? father가 됐을까? 엄마가, 여러분 생각해. 엄마가 무릎에 껴놓고 애들 막 때리겠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지? 아마도 아빠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더 father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놔둡니다. 그러면서 그게 애매모호하게 놔두는 것이 다음 라인에 있는 더 이상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애매모호하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더 페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얼굴을? 생각해봐. 맞았던 기억을 하는데 그 얼굴을 모르겠냐고.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상처가 컸다, 작았다.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게 여러분들 임플리케이션이야. 시험 문제에 나오는. 추론하는 거, 우리 함축음이 쓰는 거. Well, 이렇게 얘기한다면 화자의 표현이죠. 글쎄, well, 자, 그래, it's over now. 이제 끝났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희적 화자는 몇 번을 얘기합니까? 2번을 얘기하고 있지. 이런 걸 문학적 기법이라고 해요. repetition이라고 합니다. 반복. 반복도 문학적 기법인데. 자, 여기서부터 아마 못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간을 둘 테니까 끝까지 한번 다시. 이제 배경 지식 알았으니까 좀 풍부화 시켜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What similarities, 뭐라고 되어 있어? 어떠한 공통점이 그 월드워먼과 더 보이와 더 스피커를 커넥트 시키는가? 어떤 연관성을 이 셋이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이지. 자,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세 사람이? 지금 제가 분석한 데까지만 가지고는 답이 나올 수는 없지요. 근데 마지막 센자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 읽었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마지막 같이 봅시다. 자, 마지막 센자 보세요. The woman이 이제 뭐 합니까? leans against지. lean against 뭐 하는 거야? 이거지? 이게 lean against 하는 거잖아. 기대는 걸 우리가 against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잖아. 배경으로 한다던가 기댄다던가 하는 전치사는 against잖아. 머터링은 가로 묶어버리면 돼. 분사구문이지? 뭐 하면서 그래요?
막 해가면 투덜거려가면서 막 아이고 아주머니. 자, 어쨌든 막 중얼중얼거리면 막 투덜 화난 상태야. 막 앵거한 상태에서 막 투덜거리는 거지. 어디에 나무에 이렇게 기대세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야? 이미 exhausted, 애 때리느라고 이제 기진맥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urged,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화됐어. 이제 분노를 담아가지고 애를 때리면,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잖아. 때리면 자기 나름대로 내면에서 좀 분노가 정화가 되지. 이것이. 그리고 avenged, 이제 복수도 하고요. in part, 가로 묶어 문장구조 관계없잖아. in part는. 부분적으로 avenged for야. 뭐에 대한 복수를 한 겁니까? 마지막 두 라인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클루죠. 이게 없다면 이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이 여인은 그냥 단순한 뭡니까? 폭력배야, 폭력배. 그냥 폭력배.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복수야? 평생 동안 바로 뭡니까? 뭔가 숨겨져 있던 게 있어요. 하이딩 했던 게 있어. 그녀가 has 현재 완료야. 과거에서 현재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bear, 견뎌야만 했던 뭔가 지금 속으로만 견뎌야만 하는 거야. 속으로 숨긴 거니까. 겉으로 드러낼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 고통을 바로 뭡니까? 누구한테 지금 분풀이 하는, 대가품하는 거야. 아이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러면? 가정폭력의 희생자인 거죠. 가정폭력의 희생자. 자, 1번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세 사람을 무엇이 커넥트 시켜주고 있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뷰즈드 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학대를 당했던 경험이 공통적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답안 드릴 테니까 영어 문장 집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 can't you say that? 말할 수 있냐? 여러분들, 독자인 여러분들이. 그들 세 가운데 하나가 main subject인지, main subject라고 하는 건 subject는 주제잖아.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될 만한, 즉, 포커스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지. 포커스가 될 만한 사람이 셋 가운데. 여러분 누구 같아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건 오픈엔드드 퀘스천이야. 여러분 누구 같아? 아이일 수 있어. 스피커. 스피커도 좋은 대답이야.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어때요? 뭔가를 가장 잘 썸머리 해준 게 그 제목이지. 위핑이지. 위핑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엄마지. 아마 근데 이건 답은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출제해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엄마도 가능하고 아이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해. 화자도 가능해. 특히 화자와 엄마는 충분히 가능해. 아이는 휘핑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따라서 아이는 메인 서브젝트일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상관없어. 화자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 다시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 답이 오브젝티브한 게 없습니다. 객관적인 건 없어.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석사 논문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표현들이야. 오픈엔드드 되어 있는 걸. 다시 두 번째 가보세요. 이 시는 어떠한 뷰티를 표현하는 것, 이것도 오픈엔드야. 오픈엔드드 퀘스천이야. 그 다음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휴먼 트루스가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체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합니다. Could you argue against? 뭐라고 돼 있어요? 데니아라고 하는 주장, 바로 뭡니까? 시에 나오는 It's over now 라고 하는 주장을 argue against, 반박할 수 있을까? 이건 오픈엔드드가 아니라 사실 이건 답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 아까 이 설명하다가 제가 넘어갔잖아요. 왜 그래요? 만약에 it's now, it's over 한 번 했으면 이건 뭡니까? 가능해. 더 이상 폭력이 악순환이 그냥 끝났어. 근데 화자가 뭐라고 다시 읽으세요. 화자가 뭐라고 합니까? Well, it's over now. It is over. 과연 끝났을까? 끝나지 않은 거지. 폭력이라고 하는 건 계속 대물림되면서 계속 아이를 희생을 시킨다라고 하는 걸, 이거에 대해서 이 화자는 믿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 끝난 것 같아? 끝나지 않았지. 끝나지 않았죠. 클리얼리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유명한 시고 여러분들 썸머리 해오시기. 자, 썸머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하지? 어떻게 하면 돼? 자, 썸머리에 들어갈 건 바로 어떤 거예요? 중요한 캐릭터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액션이 반대 들어가야 되지. 지금 누가 뭐 하고 있어?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한 월드 워먼이, 누구를, 한 아이를, 한 아이를, 뭐, 뭡니까? 한 아이를, 뭐,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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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뭡니
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게 하나의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 뭡니까? 그것이 뭘 회상시켰다. 자기 어린 시절의 고통을 회상시켰다. 이게 선물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갑시다. 어딜 보시냐면, 이 시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읽었던 시보다 훨씬 어려운 시입니다. 이 시는 그래 잘 다루지 않는데,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 1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Constantly Risking Absurdity라고 하는 작품 같이 한번 봅시다. 14페이지. 잠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2시간이죠? 저는 원래 계획은 2시간 그냥 쉬지 않고 연강을 하자라는 계획인데 여러분들 어때? 5분간 쉬었다 할래요? 자, 눈 감으세요. 저는 민주주의자잖아. 자, 5분간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2시간 연속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 든 사람들은 뭐 지금 비슷비슷해 둘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어서 내 멋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 어쨌든 자, 글씨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봅시다. Constantly. 자, 시작. 자, 수고했습니다. 사실 이거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시가 러런스 펄링겔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시인인데 지금 살아 계세요, 이분. 지금 97세야. 살아 계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가면 시티 라이트 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어. 샌프란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티 도시 라이트 빛. 여기 역사적인 곳이에요. 여기서 1955년에 나중에 여러분 문학사 때 배울 텐데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비트 세대의 탄생지가 바로 이 양반이 그 서점의 시티라이트 북스토어에서 발생이 돼. 앨런 긴스버그라고 하는 걸출한 그 시인이 등장. 20세기 후반에 가장 중요한 그 시인. 앨런 긴스버그를 비롯한 이 로런스 펄링겔이 이런 양반들이 1950년대에 했던 운동, 문학운동, 비트 세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트 세대. 이것이 60년대 확장돼서 히피 세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펄링겔이라고 하는 양반 지금도 살아계시고 제가 2003년도에 이분을 뵌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가서 뵀는데 아우 뭐 정정해요. 그때도 나이가 80대 가깝게 됐었는데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그 백발에 정말. 근데 신앙송을 하면 뭐 울림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자, 이 양반의 이 시를 보면 참고로 여러분들 그 쉬는 시간을 지금 안 주니까 화장실에 언제든 갔다 오세요. 언제든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힘들면 5분간 쉽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바디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제목 볼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자, 여러분 리스크라고 하는 단어 별표 치세요. 무슨 뜻이야? 리스크. 자, 리스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명사로 사용되어 있으면 리스크는 위험일 텐데 위험은 아니겠지. 왜 위험이라고 하는 명사는 아닙니까? 생긴 꼴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있지. 명사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위험 명사는 아니란 얘기지. 그럼 리스크는 뭐가 되는 거야? 동사 역할을 하는 거지. 동명사든 뭐든 어떻든 지금 동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죠? 자, 리스크가 동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생긴 꼴이 동사야. 그럼 리스크의 뜻은 뭡니까? 위험을 무릅쓰다는 뜻이야. 그럼 무엇의 위험을 무릅쓰다 이 뜻이야. 동사 중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리스크야. survive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해마다 강조하는데 survive 무슨 뜻이야? survive 무엇보다 더 오래 살아남다. 다시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자, survive가 무슨 뜻이야? 누구누구보다 더 오래 이 뜻이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뭘 붙여야 돼?
을르를 붙이는 게 기본이지. 하지만 타동사 가운데 을르를 붙이지 않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야. 왜? 독해를 엉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외우잖아. marry, 무슨 뜻이야? 자동사의 타동사야, marry. 타동사지. 타동사는 무조건 뒤에 뭐가 와야 돼? 좋아, 목적어. 목적어라고 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을르리 목적어잖아. 따라서 타동사 뒤에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와도 단어가 오는 거 손가락 가려놓고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I want 이게 있어. 이거 100% 뭐가 와야 돼? 이게 뭐가 오든 관계없이 해석은 다 뭡니까? 을밖에 될 게 없잖아. 이건 영어는 포지션이잖아. 영어는 포지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타동사라고 하는 건 뒤에 100%가 아니지. 원칙적으로는 뭐가 어떤 해석을 해야 돼? 무조건 을르리야. 이렇지 않은 것이 몇 가지가 있지. 따라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따로 정리해야 되는 거지. 공부는 따라서 하세요. 공부는 원칙과 예외의 변증법이다. 본 수업 시간에 제가 변증법을 되게 좋아해. 다시 공부는 원칙과 예외의 변증법이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내년에 합격하셔서 아이들 가르칠 때 마찬가지야. 공부할 때 왜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딴 거 굉장히 막 강조합니까? 그건 뭐이기 때문에? 예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원칙과 예외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당하는 거지 이제. 원칙이 중요하지. 왜? 원칙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거대한 빙산 덩어리고 예외는 몇 개 안 돼요. 따로 원칙을 정확하게 알면 예외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공부가 엉망이 됩니까? 뭐가 원칙인지 뭐가 예외인지 모르니까 뒤죽박죽 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 다시. 그러면 원칙은 뭡니까? 을리를 붙어야 되는데 marry, survive 이건 뒤에 뭐가 오지 않습니까? 을리이 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리스크, 뭐뭐의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거란 말이지. 따라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시 봅시다. 그러면 constantly는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이거잖아. constantly. 계속해서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무릅쓰는 거야 지금? absurdity, 어리석음에 무릅쓰는 거야. 어리석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이지. 독해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좀 이해됐어? and가 나와 있어요. and니까 뭡니까? 뭐에 걸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death와 absurdity가 걸리는 거지. 뭐도 또한 무릅쓰는 거야, 그러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이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어요? 남들이 내가 이걸 했어.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참 이상한 짓 했네. 부조리한 짓 했네. 어리석은 짓. 이런 것도 무릅쓰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뭐가 돼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죽음도 무릅쓰고. 자, 아직 뭐가 안 나왔습니까?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분사구문이잖아. 생긴 꼴이 어떻게 생겼어요? ing 나와 있고요. 쭉 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와 있어. 이건 뭐가 돼? 이건 99.9% 무슨 뜻이야? 분사구문이니까 생긴 꼴이 제가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영어는 다. 2단계로 풀리지 않은 영어는 없어. 다 풀려. 생긴 꼴하지 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거 적용하면 되는 거지. 생긴 꼴이 이렇게 생긴 건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지. 분사 구문이 뭡니까? 해석 5가지밖에 없잖아. 거기에 여러분 적용하면 되는 거지. 때, 이유 뭐 이딴 거 있잖아. if.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70% 이상이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동시동작이라고 하는 거잖아. 동시에 뭐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럼 뭡니까? 여기 빨리 주어 찾으세요. 주어 뭐가 되는 거예요? The poet. 이게 주어지. 그치? 그 다음에 like는, 자, 명사 나와 있고요. like 이렇게 나와 있어. like는 뭡니까? 적어도 뭐는 아니야. 생긴 꼴이 뭡니까? 동사이려면 뭐가 와야 돼요? like지. s가 와야 되는, s가 없네? 그렇다면 뭡니까? 영어에서 명사 나와 있고, like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명사 나와 있는 건 해석은 딱 2가지밖에 없어. 만약에 이게 동사가 되려면 뭡니까? 3인칭이면 여기 뭐가 와야 되고, s가 없네? 없으면 두 번째 뭡니까? 전치사밖에 될 게 없는 거지. 그러면 뭐 하면 돼? 이건 가로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명사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지. 영어에는 반드시 주어와 따라서 하세요. 영어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다. 이렇지 않은 영어는 없어. 100%야, 100%. 없는 건 뭡니까?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야? 생략된 거일 뿐이야. 자, 그러면 다시 주어 나와 있지? 동사 찾으세요. 아하.
간단하네? 뭐가 있어요? 단순히가 뭐가 있어요? climb, 즈가 나와 있지. 빨리 번역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같은 시인이야? 누구와 같은 거? 시밀리가 사용됐네? like니까, 그치? 본 수업 시간에 우리 했지? like는 시밀리야. 지금 20원만 들은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피겨로티브 랭귀지 다 다룰 거니까. 하지만 like가 들어가 있는 건 기본이잖아. 뭐가 되는 거야? 시밀리가 되는 거지. A가 뭐고 B가 뭡니까? 포엣이 A고 B가 뭡니까? 에크로바시라고 하는 건 고개사잖아. 고개사. 서커스에서 하는 고개사들이잖아요. 에크로바시라고 하는 거. 다시 그러면 고개사와 같은 시인이 바로 뭡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클라임 하고 있어. 클라임은 뭐 하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고 있어.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라임이로 올라가고 있는 이 단어 굉장히 어렵지. 리터러리야 피겨러티브야 그러면 지금 이거. 올라가려면 우리는 산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언덕으로 올라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라임이 뭡니까? 이거잖아. 같은 뜻이야. 이거나 같은 뜻이야. 라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A, B, C, D 이거 있잖아. 운율이라고 하는 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라임을 올라가고 있네. 표현이 그러면 이건 리터러리야 다시 피겨러티브야. 비유적 언어지. 라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지만 운율 위로 내가 무슨 재주로 올라가. 운율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건데 구체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면 이제 여러분 빨리 기어를 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이건 실제 어떤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시적 언어를 사용했구나. 비유적 언어를 사용했구나. 그때부터는 뭡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해석을 할 필요가 좀 있어. 딱딱하게 일반 영어 안에 갇히지 마시고. 다시 봅시다. 그러면 앞부분 여기까지 주어 동사까지는 우선 찾았어. 다시 보세요. 리시킨 거기서부터. 자, absurdity와 death의 위험을 무릅쓰고 whenever 뭐 할 때마다 그래요. 그가 perform 할 때마다 perform이 뭐 하는 거야? 퍼포먼스 하는 게 perform이지. 뭔가 행위를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어디에서 합니까? above지. below야 above야. above야. 뭔가 위에서 하는데 누구 위에서 합니까? 대가리. 아유 우리 사투리 나왔네. 자 머리들 위인데 어떤 머리 위에요? 그래서 청중의 머리. 자 이제 어떤 단어의 의미가 풀립니까? 에크로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풀리는. 에크로바시 뭐 하는 건지 서커스 하다 보면 여러분들 거기 있잖아. 공중근에 타는 사람들. 그런 게 에크로바시잖아. 그러니까 막 이거 외줄 타면서 막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있잖아. 이거 떨어질까 말까 하면 사실 떨어지지 않을 거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그럼 막 관중들은 뭡니까? 막 쳐다보면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되셨어? 관중 위에서 지금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고개를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뭡니까? 고개를 하는 거니까 고개를 하는 건 잘못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 그 다음에 자세도 없대. 자세도 고개는 여러분 이렇게 걸어야 좋지.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돼? 좀 업서드하지. 행위 자체가. 비유적으로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좀 더 봅시다. 이런 에크로베처럼 시는 바로 어디로 올라간다? 라임이로 올라간다. 그래서 라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to. 방향의 전치사지. to 궁극적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go toward to 이거잖아.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high wire. high는 이제 좀 이해됐어. 고개사의 줄은 뭡니까? wire는 줄이잖아. 고개사의 줄이 낮아야 돼, 높아야 돼? 당연히 high지. 또 높은 곳으로 가는 거지. 높은 곳으로 가는데 근데 이건 뭡니까? wire인데 바로 어떤 wire예요? his own making이지. 인칭대명사 once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own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making이 나와 있으니 이건 수고적인 표현이들은 누구누구가 만든, 자기 자신이 만든 이런 거지. 내 자신이 만든 건 바로 어떻게 하면 my own making이고 그녀가 만든 건 뭡니까? her own making이잖아. own은 강조하는 거고. 다시 지금 뭐가 든 그 자신이 만든, 시인 자신이 만든 높은 줄로 향해서 라임을 타고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마치 누가 올라가듯이. 에크로바시 줄을 타고 높은 곳으로 가듯이 시인은 뭘 타고 간다? 라임을 타고 간다. 시에서 라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지. 라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든 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합니까? 밸런스, 엔드. 그러나 밸런싱 하고 있어요. 아이빔들. the sea of faces. 당연히 이건 이해됐지? sea of faces. 얼굴의 바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다처럼 이렇게 많은 얼굴들이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뭐 한 채로 지금 뭡니까? 밸런싱부터 뭐 하는 거예요? 그 페이스까지는 가로 묶어버리고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니까 줄 하나 하고 올라가니까 당연히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한 채로 동사가 또 나와 있죠. 베이스 S가 붙었잖아.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클라임과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기 길을 페이스 가고 있는 거죠. 자기 길을 가는데 자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투도 방향의 전치사죠.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그날의 다른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바로 퍼폼. 어떤 퍼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이건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어려운 단어는 단어 설명 다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앙뚜레샤라고 하는 건 이거라고 합디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공중근육 같은 거 갑자기 발을 이렇게 바꾸는 거. 자, 업서드하지, 이런 모습들이. 자, 좀 이해되셨어? 이런 발, 거기 근해에서 그 줄에서 발을 바꾸고 있는 묘기를 부리는 거지. 묘기를 불어가면서 그쪽으로 쭉쭉 가고 있는 거지요. 자, 거기까지 이제 뭡니까? 쭉쭉 보시다가 라인도 찾기 어려워요. 7번째 라인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for로 시작되는 거에서 for, his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찾았어요? for로 여러분들 교재가 달라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구나. 여러분들 15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for 이렇게 나와 있지? 자기 시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리얼리스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슈퍼 리얼리스트야. 그래서 뭡니까? proportion 가로 묶어버리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말이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부득이하게 반드시 must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purpose는 부사니까 문장구조 관계없잖아. 가로 묶어버리라고. 자, 그래서 뭡니까? perceive 인지하는데 어떤 거를? 반드시 인지해야만 해요. 뭐를? taught 별표 치세요. 중요한 단어죠. 팽팽한 거지. taught라고 하는 거.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 다시 taught가 무슨 뜻이야? truth를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truth. 이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야? 퍼포먼스를 지금 Y에 올라갔지? 올라가서 막 이것저것 하는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지금 이 시는 에크로벳에 대한 얘기입니까? 시인에 대한 얘기입니까? 시인에 대한 얘기야. A가 시인이었잖아. A에 대한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는 거지. 따라서 시인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뭐가 중요하다? 추루스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추루스.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봅시다. 아주 팽팽한 추루스를, 그러니까 팽팽한 추루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느슨하거나 대충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냉정한, 팽팽한, 진짜 진실, 이걸 추구한다라는 거지. 자, 그럼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래요? 바로 taking, 또 taking 하는 거 바로 각각의 스탠스라든지 각각의 자세라든지 각각의 스텝을 취하기 전에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advance라고 하는 건 진행하는 거지. 뭔가 advance toward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advance toward라고 합니다. 뭐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훨씬 더 높은 perch라고 하는 거 원래 새들이 앉아 있는 거 perch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향해서 이렇게 쭉 나아가면 돼. 바로 이곳이야말로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 뷰티가 스탠드, 서서 웨이트하고 있는 곳이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주목. 이 시인이 자, 간단합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추루스를 추구하고, 추루스를 추구하는데 추루스를 추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지. 죽음을 감수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런 거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고 있는 시인 중에 하나가 셸리입니다. 셸리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셸리 로마에 있는 무덤을 갔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사진 보여줄게. 셸리가 화장당해 죽는 사진이 있더라고. 근데, 셸리는 그 당시에 뭡니까? 그 당시 영국에 조지 3세라는 왕이 있어요. 영국이 굉장히 백성들이 uprising, 봉기를 일으킨 거를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한 유명한 피털로 대학살이라고 한 그 학살을 일으켰던 왕이야. 그 왕에 대해서 정말
1819년 잉글랜드라고 하는 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신랄하게 정말 그 전례가 없을 정도의 강렬한 톤으로 그걸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망명을 합니다. 거의 추방당하시피 해요. 그리고 암살 위협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셸리가 바라볼 때 뭡니까? 독재는 올바른 거다, 올바르지 않은 거다. 올바르지 않은 거다. 그 어떠한 정권도, 어떠한 정부도, 어떠한 권력도 누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 people, 소위 말하는 민중이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온몸으로 실천했던 시인이 그 셸리입니다. 제가 키치라고 했어 아까? 셸리라고 했지. 셸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돈벌이도 끊기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 31살에 결국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트루스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터트 팽팽한 대충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게 아니라 팽팽한 뭡니까? 긴장돼 있는 이런 팽팽한 트루스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심지어는 옛날 같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블랙리스트 얘기 들었어? 이건 여러분들 19세기 초반이야. 한국 사회가 19세기 초반 왕정으로 회귀한 거야. 왕정. 그렇지. 공주가 계셨으니까. 근데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백주대낮 21세기에. 근데 마찬가지로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위대한 문학가들이 당대 정권에 협력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올바른 정권이라면 그렇지만, 올바른 권력이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랄하게 문학을 통해 비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작가들을.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어때? 이런 거야. 아이, 적당히 하지. 쟤 왜 저래? 모난돌이야, 쟤. 정점 맞을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터트 출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업서드한 거예요. 저거 참, 메인스트림이 가는 대로 가야지. 무슨 지가 잘났다고, 중뿔 났다고 왜 저렇게 저러는 거야, 쟤. 아유, 바보 같아. 그게 바로 업서드야, 업서드. 그 다음, 데스는 이미 설명했지. 암살에 당할 위험도 있고, 그 다음 추방의 위험도 있고, 가장 무서운 건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배고파서 굴복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오래된 전략입니다. 오래된 전략. 블랙리스트가 그런 짓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자리를 줄이려고 한 거 아니야. 일을 안 주고. 아주 잔인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추구하는 거야? 저 높은 수준에 있는 바로 뭘 추구하는 거야? 저 밑바닥에 있는 길바닥에 있는 그게 아니라 높은 이상에 맞춰서 트루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다? 시인의 자세라는 거지. 시인의 자세.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부분이 바로 비트 제너레이션의 아주 특징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 읽었습니다. 더 높이, 더 스틸, 훨씬 더, 스틸은 비교고 강조잖아. 훨씬 더 높은 퍼치, 저 높은 곳과 아까 앞에 추루스 갈 때는 하이 와이어라고 표현을 썼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저 높은 곳까지 갔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뷰티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비트 제너레이션 세대가 그렇게 강조했던 뷰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뷰티라고 하는 거,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의 계보는 나중에 제가 문학사 때 한번 설명해 드릴 거야. 아름다움의 계보는 보통 키치 있죠. 키치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200년 전에. 어쨌든 바로 추루스보다도 뷰티입니다. 추루스도 훌륭하지만 더 높은 곳에 가면 추루스보다 위에 누가 있어? 뷰티가 있는 거야. 뷰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뷰티는 소문자로 썼습니까? 대문자로 썼습니까? 대문자로 쓴 거야. 대문자로. 뷰티야말로, 즉, 이게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야. 이 시를 쓴 러런스 팔랭겔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바로 뭡니까? 시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래서 뭡니까? 챕터 1에 What is Poetry에 들어가 있는 거야. 시란 무엇인가? 시인이란 무엇인가? 자, 시인은 뭐 하는 겁니까? 시인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추루스를 통해서 뷰티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 철학자는 일반적으로 추루스만 추구합니다. 철학자는 진리, 소크라테스는 뷰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플라토는, 아리스토텔은 뷰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는 추루스를 얘기해요.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뷰티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하지만 시인들은 추루스를 통해서 뭐를? 뷰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하는 애들이 막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말이 돼.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정도만 알면 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챕터 2로 가시기 바랍니다. 챕터 2에 2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아주 재밌는 시인데 자, 여기 절 보세요. 여기 여기 있잖아. 이 두 줄이요. 뭐야? 어쨌든 여기 두 그룹. 여기 그룹이 첫 번째 스탠자를 읽고 홀수를 읽고 아드 홀수 읽고 이쪽은 이분 짝수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으세요. 먼저 시작. 27페이지 27. 자, 그 다음 읽으세요. 두 번째 스탠자. 여러분들 좀 이해돼요? 표정들이 그냥 뉴트럴한 표정들인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야. 이해가 됐으면 음흉한 미소가 떠올려질 텐데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퀘션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 액츄얼 스피커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냐고 물어봤죠? 몇 명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 파트, 두 파트 시킨 줄 아시겠어? 스피커가 몇 명이야? 2명이야. 2명의 스피커입니다. 그 다음 자, 마지막 두 번째 문제. What is meant? who's가 의미하는 게 누구냐? 마지막 라인에 누굴까? 자, 이따 봅시다.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엠은 뭐하냐? 인간 본성에 대한 관찰에 있어서 시니컬하냐? 라고 물어봤지. 시니컬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게 바로 시니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시니컬은커녕 번역이 안 됐는데, 그치? 어쨌든 3번 읽으세요. 자, 슬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번째, 24번째, 27번째 라인에 있는 three different meanings가 있다고 되어 있지?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bad의 의미도 설명하라고 되어 있지? 자, 같이 한번 그럼 봅시다. 이 시를 두 파트로 한번 나눠볼까? 앞부분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는 굉장히 퍼스널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어디서 끊으면 될까? 네 번째 스탠자까지가 한 그룹이 되고, 다섯 번째 스탠자부터는 누굴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My girl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 자, 절 보세요. 메인 스피커가 누굽니까? 지금 상황을 설명하세요. 어떤 설명이야? 시험 나오면 그거 물어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건. 초현실주의적인 시입니다. 왜 그럴까? 죽은 사람이야.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산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죽은 사람의 친구지. 죽은 사람의 친구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마지막 스탠자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거기까지 앞부분 먼저 봅시다. 자, It's my team plowing. plow라고 하는 건 그
원래는 쟁기란 뜻이야. 그러니까 쟁기질하다 이거지. 농사 짓고 하는 거. 나랑 같이 했던 팀들이 지금 쟁기질 하나? 물어보니까 내가 같이 했던 그런 팀들이 쟁기질 하고 있어? 근데 여전히 harness라고 하는 건 저거죠. 쟁기 말 이거 팀들이잖아. 나랑 같이 했던 소말이 지금 쟁글쟁글 거리는 거야. 여전히 harness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지? 고삐라고 하나 우리말로? 고삐지 고삐 뭐 이런 거 콧뚜레 뭐 이런 거 다 고삐라고 하잖아. harness가 여전히 징글거리는 걸 듣는데 내가 뭐 할 때 살아있는 man alive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을 때는 자 원래대로 한다면 뭡니까? 어떻게 하냐? When I was live man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alive를 쓴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라임에 라임 스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있어요? 두 번째 라임. drive, alive, I've 이거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하여튼 라임은 나중에 합시다. 자, 두 번째 스탠자를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내 팀 그렇게 잘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들은 그래. my 팀은 그럼 누군지 아시겠지? 나와 한 팀을 이뤘던 말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짐승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네가 했던 호스들은 트램플.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트램플이라고 하는 게 짓밟는 거야. 이렇게. 이게 트램플이야. 트램플. TR 이런 거 단어 붙으면 뭐 밟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짓밟는 걸 트램플이라고 해요. 그럼 하니스는 여전히 지금 징글거려. No change 어떠한 변화도 없어. 비록 너는 어디 있지만 lie under 누워 있지만 어디 아래 누워 있어요. 네가 옛날에 농사 짓던 그 땅 아래 네가 누워 있지만 여전히 뭐 잘들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뭐 물어보고 있어요? 풋볼은 여전히 플레잉 되고 있어? 어디 따라서? 강둑을 따라서 강가에서 하고 있어? 레드는 뭐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지? 청년들. 남자애들은 여전히 뭐 한 차례고 그래요? To chase, 쫓아다니는 거지. 바로 또 레더. 자, 몇 줄 이런 게 시험 문제야. 레더가 뭘까? 가죽? 이게 바로 가죽을 쫓아? 근데 지금 이런 게 여러분들 문학이잖아. 뭐 어떤 컨텍스트입니까 지금? 풋볼이지. 뜬금없이 레더가 나고 아이들이 막 쫓아다녀. 뭘 쫓아다니겠어? 공은 뭐로 만드니까? 가죽으로 만드니까.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figure of speech는 뭡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어떤 왕을 표현하는데 왕관으로 표현한다던가, 한국인을 표현하는데 백이민족이라고 표현한다든가, 일본인을 표현하는데 쪽발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중요합니다. 미타남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한다? 미타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change의 뜻이에요. 변화의 뜻이야. change. 그리고 남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이게 영어로 name이란 뜻이야. 따라서 이거 뭡니까?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야. 이름을 바꾸는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환이라고 해. 이거 비유. 바꾸로 한자. 환전할 때 환자야. 따라서 이해되셨어? 바꾸는 비유. 따라서 이걸 뭐라고 한다? 미타남이라고 합니다. 지금 풋볼을 뭐로 바꿨어요, 지금? 레더로 바꾼 거지. 그 어떤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바꾸는 걸 우리는 미타남이라고 해. 백이민족, 한국인들이 하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약간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한민족을 나타내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 자. 나는 더 이상 서 있지 않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축구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라고 하는 건 그럼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그래 볼이 날아다니고 애들은 여전히 막 플레이에 어떻게 하냐면 하랜소울 아주 열심히 놀고 있어. 자, 이 말 들을 때 지금 상황이 좀 이해돼요? 죽은 사람은 어때? 내가 없어졌으니까 좀 딴 친구들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거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숨겨져 있어요. 이 작품안에. 우리 휴먼 네이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여인은 행복하니? 내 생각으로는 하도 너무나 떠난다는 게 뭐 내가 죽을 때 그거겠지. 내가 죽을 때 떠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내 사랑하는 걸은 행복해? 아유, 너무 울다가 내가 없어서 울다가
밤에 이렇게 잠들 때마다 막 울고 징징 짜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정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게 신물 날 정도로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 착각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she lies down. 누워있긴 해. 근데 어떻게 누워있어? 위핑이 아니라 lightly 비추시기 바랍니다. 아유, 기쁘게, 가볍게 누워있어. 그리고 누워서 울지 않아. Your girl, 내가 사랑했던, 너를 사랑했던 여인은 well contented.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러니 be still.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내 친구야 그냥 잠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내 친구야. 아유, heart이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그런 거지. 내 친구도 지금 어떻게 좀 혈기왕성하니? 나는 지금 띠나고 파인이라고 하는 건 수척한 거예요. 왜 띠나고 파인합니까? 설명하세요. 죽었으니까 지금 뭐만 남아있어? 뼈만 남아있으니까 뭡니까? 당연히 띠나고 창백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얀 뼈밖에 없는 거니. 나는 이런데 내 친구는 지금 혈기왕성하니? 그리고 내 친구는 found 잠잘 곳을 발견했니? better bed에서 내가 있던 베드보다 더 좋은 베드에서 어떻게 자고 있니? 그러니까 yes, lad. 친구요. 그래. I lie. 나 아주 편안히 누워있어. 나는 I lie. 난 누워있어. as 뭐뭐 하듯이 lad. 청춘들이 뭐 하듯이 보통 그렇게 선택하듯이 그리고 굉장히 뭡니까? 이런 걸 더블 앙땅뜨리라고 하는데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겉에 드러나는 의미와 다르게.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그리고 나는 I cheer라고 하는 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지. 똑같은 나는 comfort. 그래서 여러분 위안부라고 하는 거 있죠. 요즘에 위안부 할머니들 너무 괴롭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comfort woman, 이게 위안부야. 컴포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구를 치유시켜주고 기쁘게 만들고 위안을 주는 거야. 그 뜻이야. 나는,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치유해주고 있어. 어떤 죽은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친구야, 나한테 절대 물어보지 마.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 후즈는 누가? 데드맨이지? 우리 영문학에서 아주 시니컬하게 누우겠어요, 그러면. 자기 가장 친했던 친구의 여인이죠. 그래서,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 풀어봅시다. 문제에 슬립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슬립은 뭐겠어요? 뭐해라? 그러니, 친구야, 잠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잠잔다는 건 eternal sleep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death, 죽음이라고 하잖아. 첫 번째 뜻이지. 이해되셨어? 무슨 말인지?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뭐 하는 거야? literally 뭐 하는 거야? 잠자는 거야. 저녁에 자는 잠을 얘기하는 거지.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건 문학이야. 응?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 뭡니까? 너 쟤랑 잠 잡았어? 이런 말 해, 안 해? 그 잠자다야, 바로 잠자다. 세 번째는 섹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 따라서 이 세 가지 의미가 이 하나의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당연히 배드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겠지? 배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스탠드 다시 오세요. Yes, lad. 친구야. 그래. I lie. 나 아주 편안히. lie는 또한 여러분들 편안히 누워있다. 말 그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lie는 말 그대로 편안히 누워있다는 의미. literally 그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구랑 lie 누워있는 거예요. 네 여자친구하고 내가 누워있어. 또한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말 의미도 있는 거야. 나 거짓말 아주. 근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은 친구한테 하는 게 아니지. 하지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얘는 지금 나쁜 놈이지. 그럼 I lies. 이 다음 I lies. as 이건 바로 뭡니까? 보통 젊은 애들은 바로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여성들과 일반적으로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갖듯이 그런 말이야. 그렇게 갖듯이 나도 I lie. 나도 여성과 누워 있어 이 말이야. 자, 그리고 나는 이미 그 다음 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치유시켜주고 있어. 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스윗하트를, 연인을. 자,
휴먼 네이처의 바로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 무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권력 무상, 이렇게 인생 무상 이런 얘기 하잖아. 그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 베너티야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뭔 뜻이야? 베너티가 허영이란 뜻도 있지만 베너티라고 하는 건 무상하다라는 뜻이야. 권력 무상. 요즘에 이거 권력 무상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 많잖아, 한국에. 지금 우리 누님들도 있고. 자, 그래 뭡니까? 이게 바로 권력 무상이란 말이야. 근데 바로 뭡니까? 이 휴먼 네이처의 인간 관계의 무상함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인간관계. 하나의 주제가 그겁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진정한 관계라고 하면 죽었다 하더라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거지. 죽으니까 뭡니까? 여자친구를 그냥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지. 고무신 뭐라고 하지 이거? 근데 또 이해도 가는 바도 있죠. 언제까지 뭐 무덤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거. 근데 어쨌든 얼마 되진 것 같지도 않아.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두 번째 주제. 바로 이 작품의 이 시의 purpose, 목적은 뭘까요? 뭐를 communicate 해주려고 하는 걸까? 뭐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걸까? 이 시는 바로 뭡니까? 우리 휴먼 라이프에 대한 어떤 truth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는 이미 설명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화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자는 어때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죽으면 세상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안 그래?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 우리는.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항상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잖아. 그래서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죽음 뒤에도 삶은 어떻게 되고 있더라?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야. 사실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더라 지금? goes on 하고 있어요. goes on. 누군가가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after our death,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삶은 goes on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언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삶은 지속된다라는 이 의미를 시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좀 더 확장을 한다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우주, 우리 세상을 디스터브 시키지 못한다라는 진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죽어도 뭡니까? 축구는 계속 진행되는 거고 양들과 말들과 개는 안 나왔지. 뭐 개들은 농사 짓는 애들은 농사를 계속 짓게 마련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하게 마련이고 인생은 계속 고조되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죽음이 세상을 디스터브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해는 하지만 씁쓸하지? 진정한 사랑? 자, 훌륭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우리 미러를 같이 한번 봅시다. 미러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혹시 37페이지 지금 몇 분 남았죠? 15분밖에 안 남았나? 그러면 이건 좀 더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시로 갑시다. 32페이지로 가세요. 32페이지. 물론 그렇다고 이 시간 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사실은 사전에 나와 있는 시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2017학년도에 나왔던 시도 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시죠. 쉬운 시가 아닌데 코멘터리를 클루를 너무나 많이 줘서 그래서 그렇지 시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시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시 가운데 하나인데 자, 호크롤시팅도 만만한 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봤던 첫 번째, 두 번째 봤던 시보다는 좀 쉽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두 번째 스탠드까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스탠드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수고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허크는 뭡니까?
매지. 이글은 독수리고 스페로우는 참새고. 그치? 아닌가? 자, 어디 있습니까 얘가 지금? 루스팅하고 있지. 나무인가 어디 걸터 앉아 있는 거지 지금. 매가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어. 이게 그 제목이야. 나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매. 이거란 말이야. 아이는 그럼 누굽니까? 자, 읽는 방식대로 여러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아이는 누구예요? 화자이자 스피커이자 메인 캐릭터야. 아이고, 이 시 전체는 그러면 어떠한 리터러리 디바이스, 좁게는 figure of speech가 사용이 됐습니까? 그렇지. personification이 사용이 된 거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 전체가. 자, 그러면 나는, 자, 메인 나는 앉아 있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자, 보통 on을 쓰는데요. 그치요? 근데 in을 썼네요. 어디 앉아 있어요? 탑이야. 탑이니까 바닥입니까? 꼭대가리입니까? 꼭대가리에 앉아 있네. 뭐의 꼭대가리에? 나무의 꼭대가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채로 앉아 있어요, 지금? 눈을 감은 채. in action.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뭐도 하지 않아요. no dream. 꿈도 꾸지 않은데 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porcupine. 뭔가 현혹시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뭘 갖고 살아야 돼요? 현실만 갖고 살 수 없이 뭐도 갖고 살아야 돼. 꿈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얘한테는 꿈 같은 거는 뭐 하는 거야? 아유, 그거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꿈꾸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왜? 꿈은 뭐 하는 거니까? 현혹시키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거지. 리얼리스트일까? 낭만주의자일까? 이 부분에서 우리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between 뭐 사이에? 나의 뭡니까? 헤드인데 어떤 헤드예요, 지금? 크룩투, 징글징글하게 많이 등장하죠. 이 크룩투 이런 것들. 훅투니까 뭐가 되겠어? 이거겠지? 새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훅투 돼 있고. 그러고 뭡니까? 발도 어떻게 돼? 여러분들 매나 독수리 발톱 이렇게 생겼잖아. 훅투 돼 있는 거지. 훅 걸어버리면 큰일 나지. 자, 이 사이에서는 나의 머리와 나의 발 사이에는 그 어떠한 쓸데없는 꿈 같은 거 있다는 건 없어. 그리고 또는 뭡니까? 나는 뭐 하냐면 in sleep, 잠자면서 바로 리허설을 해. 리허설을 하는데 뭘 리허설 합니까? 꿈에서 뭐해? 잠잘 때. 꿈은 안 꿔. 근데 아주 잠은 자. 잠자는데 뭐 하냐면 현혹시키는 극단 꿈을 안 꾸고 꿈에서도 나는 리허설 하는데 어떤 거 합니까? perfect kills. 완벽하게 누군가를 죽일 걸 꿈에서 이상을 꿈꾸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에서조차도 남을 죽일 거를 상상하는 거지. 죽여서 뭐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걸 상상을 하는 거지. 자,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봤어. 테드 유지라고 하는 20세기 걸출한 시인이 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지금? 퍼스니피케이션을 사용을 했지. 매를 통해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호크는 누굴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나오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 같아요? 리얼리스트 좋아. 조금 더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조금 더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어유, the convenience of the high trees.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탑에 있었지. 그러니까 나무가 높아 낮아. 높아. 그리고 더 높은 꼭대가리가 너무너무나 편리하구나. 이런 뜻이야 바로. 오, 편리하여라. 그래서 뭘 썼어요? 느낌표를 썼잖아. 강조하기 위해서. 높은 나무 꼭대기 있으니까 참 편리하군. 에어가 어때요? 대기는 어떻게 해서 buoyancy. 공중부양이야. 이게 바로 공중부양하고 대기가 이렇게 부양되고 우리 그 유명한 분 계시잖아. 제발 좀 올해 좀 보고 싶어 그분. 우리 허 선생님. 뭐하고 계시나 몰라. 예언이 거기다 맞잖아. 아이고 참. 자, 태양이 근데 여러분 그 양반 알아? 허경영? 아이고 대단한 양반이야. 8, 9년 전에 얘기했을 때는 다들 뭐라고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지. 업서드 하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 양반이 얘기한 게 상당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지금 부조리한 사회인 거야. 업서드한 사회인 거지. 지금 어쨌든 이 양반의 특기가 그거잖아. 공중부양이잖아. 공중부양하는 거. 자, 에어스 부양하는 거야. 그래서 자, 대기의 부양과 대기와 그다음 뭡니까? 태양의 빛이
뭐 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of 플러스 명사니까 뭡니까? 형용사지. 바로 adventurous라는 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대기의 face, 대기의 민낯들은 말이에요. 바로 upward니까 뭡니까? upward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겁니까? upward니까 아래에서 위로 look up의 뜻이야. 그래서 look up. 위를 바라보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 땅에 있는 저 아래 것들은 바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뭐를 위해서? 내가 뭐 해달라고 지금. My inspection. 나에게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마치 어릴 때 뭡니까?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파워가 있는 사람이요. 파워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쓴자는 제가 읽으면서 고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은 말이에요. 락톱. 이렇게, 이거지. 거친 나무에 있잖아. 나무에 뭡니까? 그 바크는 뭐야? 껍데기지. 껍데기인데 뭡니까? 굉장히 거친 껍데기인 거. 여기에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딱 하고 있는 텍타일 이미지야. 이런 게 바로 텍타일. 자, 이미지는 나중에 합시다. 그냥 드러나나 터치의 이미지야. 딱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야. it took 나와 있고요. to 동사원형 나와 있지. 유명한 구절이잖아. 걸리다 이 말이잖아. 뭐가 걸렸어요 지금. The whole of creation. 이 우주 만물의 탄생, 우주 만물의 생명의 이런 기운도 universe, 우주 전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이 우주의 전체가 바로 걸렸어.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걸렸다는 얘기야. to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produce 만들기 위해서. 내 발 하나, 내 깃털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필요했어. 이런 인간들을 뭐라고 합니까? 과대 망상증 환자지. 근데 저는 이게 이 시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요즘 시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보잖아. 우리 그 뭡니까? 거울을 몇 개 갖다 놓고 빛을 비춰서 그 화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뭐와 달라 이게? 호크지 호크. 매지. 매. 앞으로 그분을 매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매. 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니야, 여러분들 그 잘못된 거야. 매야, 매. 앞으로 매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매. 그래서 이 과대망상과 이 착각과 나 하나를 위해서 세상에 모든 게 있는 거지 그냥. Now 이런 채로 있는데 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다 필요했어. 온 우주가. Now 이제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있어요? Creation 내 발에 이 세상의 우주 창조의 모든 것들 내 발에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지 지금. 때때로 or 또는 이렇게 쥐고 있다가 또는 뭐 합니까? Fly up 날아가는 거지. 그리고 뭡니까? Revolve 이 이트는 크리에이션이야. 이 우주의 창조물들을 다 뭐하게 돌려버리는 거지. 자기가 센터야. 내가 센터에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 주위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지. 너무 적절해 이거. 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I care. 나는 죽여. Where? I please. 내가 원하는 데는 죽여. Because. 왜냐하면 나는 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은 다 뭐기 때문에. All mine.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죽이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그러는 거지. There's no sophistry in my body. 내 몸에는 그 어떠한 sophistry. sophistry는 궤변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궤변이라기보다는 어떤 reasoning,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가운 이성. 내 몸뚱아리에는 그 어떠한 이성도 자리 잡지 못해. 너무 비슷해. My manners. 내 행동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자, tear off. 뭐 하는 겁니까? 찢어 발기는 거지. body들, 헤드들. 누구의 헤드야? 다른 짐승들,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다 찢어 발기는 거지. 즉,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잔인하게 죽이잖아, 지금. 잔인하게 머리통알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찢어 발겨서 죽인다는 얘기지.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딕테이터라고 하는 거지. 딕테이터. 바로 호크가 나타내는 게 딕테이터입니다. 딕테이터. 실제 테드 휴즈가 이걸 썼을 때, 당대의 딕테이터들에 대한 뭐 혐오감으로 이 작품을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 스탠자 마지막 라인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탠자 마지막 라인. No argument.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떠한 논쟁도 바로 뭐야? 나의 권리에 직역하면 뭐야? 직역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어떠한 argument도 주장하지 못해. 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 이거잖아, 직역하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야? 자, 옆에다
자, 여러분들 따지지 마세요. 제가 부르는 대로 수첩에다가 받아 적으세요. 바로 수첩공주입니다, 이거. 예. 그 앞에서 뭡니까? 그 어떠한 아규먼트라든지 반박이라든지 반박하면 잘리지. 유진용 잘렸잖아, 문체부 장관. 그 앞에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예. 너무 시의적절하다니까. 이해되셨어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네가 감히 네 깐 것이 뭔데 아규먼트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바로 이런 뜻이야. 마지막 스탠자 아주 압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태양은 내 뒤딱거리만 하고 있어. 제가 대학에서 예전 강의할 땐 저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점잖은 우리 임용고시니까. 자, 어쨌든 태양은 내 뒤를 그냥 핥고 다니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앞이고 태양 저딴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리고 nothing, 그 어떤 것도 내가 시작한 이래로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안 바뀌어. 내가 대장이야. 내 눈은 바로 뭐 하고 있어요? 어떠한 변화도 내가 permitted, 허용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자, 나는 계속 뭐 할 거예요? Things like this. 이런 식으로 세상을 계속 킵할 거야. 유지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하나 배웠잖아요. 이제 우리는 매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매님. 자, 원래는 여러분들 오늘 5개 정도 할까 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있잖아. 오늘 나눠준 거 있잖아. 여러분들 6개 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6개 시가 들어있는데, 미로라고 하는 시 있죠? 미로라고 하는 시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라는 얘기가 사전 찾아보고 하라는 얘기, 말 그대로 1분간만 눈으로 읽어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나 이해가 되는지만 딱 파악하고 그냥 숟가락 노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해오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거 어떻게 해라? 서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